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 맞는 회사에 들어갔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에 어느 날은 부모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참 이상한 게 있어. 공부할 때는 분명히 적성에 맞는 것 같았거든. 근데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거 있지. 공부할 때랑 돈 벌 때가 많이 다르긴 하지. 근데 아빠는 한 회사를 어쩜 그렇게 오래 다닐 수가 있어? 라며 제가 아빠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한 회사를 오래 다니긴 뭘 오래 다녀. 아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계속 다녔던 거 아니었어? 말도 마. 네 아빠도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몇 번이나 옮겼는지 몰라. 결국에는 대학 전공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잖니.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 제가 다시 아빠에게 물었는데요. 아빠가 미소 띈 얼굴로 대답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공부할 때랑 돈을 벌 때랑은 천지 차이긴 하지. 우리도 신입사원 뽑아놓으면 3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직원이 숱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 나도 전공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에 엄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좀 아깝긴 하다. 그렇긴 한데 회사 선배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해 주더라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려고. 네 인생이니까 엄마 아빠 네 생각을 존중해. 대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알았지? 아빠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 대학 친구 현진이를 만나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아깝긴 하네. 근데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안 맞는 모양이네. 참 이상한 게 공부할 때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 근데 넌 경찰 일 할 만한 거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겠어. 그래도 그냥저냥 할 만해. 난 갑자기 네가 경찰 시험 본다고 해서 진짜 놀랐잖아.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난 오래전부터 경찰이 하고 싶었어. 다만 엄마가 반대해서 못했던 거지. 엄마가 왜 반대하신 건데? 내가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아빠가 경찰이셨어. 그게 정말이야? 근데 범인 잡다가 순직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엄마가 노발대발 하셨지 뭐.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결국엔 나도 경찰이 되어 있더라고. 현진이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아빠가 너무나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보니까 엄마가 얘기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셨거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은 경찰만 보면 숨고 그랬다니까. 근데 갑자기 왜 경찰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그게 사실은 아빠 돌아가실 때 같이 근무했던 아빠 파트너가 있었거든. 그분이 지금껏 많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엄마 몰래 학교에 찾아와서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어. 그럴 정도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날 아빠랑 같이 범인 쫓다가 아빠는 돌아가셨고 그분만 사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원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야. 거기다 그분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서 보고 싶지 않았다고 했대. 그러다 보니 그분이 내 동생이랑 나만 따로 만나서 챙겨주셨어. 근데 우리한테는 그분, 아니 삼촌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도와주셨거든. 삼촌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현진이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이제는 엄마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엄청 반대했거든? 그때 삼촌이 엄마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하면서 엄마를 설득해줬어. 그 이후에는 삼촌 가족들하고 왕래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말이야.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네가 워낙 밝아 보여서 전혀 몰랐어.
그것도 우리 아빠를 닮은 거라고 하더라고.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도 참 밝고 좋은 분이셨대. 지금껏 우리 집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거 영광인데? 라며 제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그 순간 뭔가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생각해봤는데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생긴 거야? 어떤 회사인데? 그게 회사는 아니고 경찰 시험을 볼 생각이야. 뭐? 경찰?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라며 엄마가 아빠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많이 놀란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아빠 또한 놀란 표정이었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많이 생각한 거야? 나도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왠지 그러고 싶어졌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시험 볼 거야. 네가 하고 싶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경찰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전공이나 잘 살리면 좋겠구만. 굳이 힘든 경찰을 하려고 해. 엄마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경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경찰 일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부모님뿐만 아니라 현진이조차도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나름 만족하며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답니다. 하지만 경찰 일이라는 게 3교대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었고 출근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를 사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현진이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갔는데요. 현진이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채 현진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뭐야, 혼자 나온 거 아니었어? 혼자 나오긴 했는데 여기 들어오다가 이중사촌 오빠를 만났지 뭐야.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같이 앉아있게 됐어. 근데 오빠는 곧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현진이의 말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현진이 이종사촌 오빠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기 보영씨, 혹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요? 네, 보영씨만 괜찮다면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서요. 죄송한데 제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해서 연락하기 어려울 거예요. 난 괜찮은데 연락처 좀 주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경찰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영 씨한테 더욱 관심이 가서요. 라는 말에 제가 현진이를 바라봤는데요. 현진이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연락처를 주라는 말인 줄 오해를 한 채 제가 연락처를 건넸고 현진이 사촌오빠가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카페를 나가자마자 현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계속 눈 깜빡이는 거 못 봤어? 봤지. 그래서 연락처 건넸잖아. 아무튼 넌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해. 설마 그럼 연락처 주지 말라고 깜빡인 거야? 난 사촌 오빠라고 하길래 별 의심 없이 줬는데 저 오빠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야? 놀란 채 제가 눈만 꿈뻑이고 있자 현진이가 긴 한숨을 내쉬다 대답했어요. 오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모가 이상한 거지. 이모라고 하면 저 오빠 엄마인 거지? 맞아. 근데 우리 이모가 많이 별스러워. 뭐가 별스럽다는 건데? 엄청 무섭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지. 거기다 오빠도 효자고 말이야.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오빠는 경찰대학에 가고 싶어 했거든. 근데 이모가 시금을 전폐하고 난리를 쳐서 결국 포기했어. 물론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도 이모는 좀 많이 별스러운 편이야. 근데 오빠가 네 연락처 달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연락해서 사귀자고 해도 넌 대놓고 거절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모가 그렇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기보다는 엄청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고 말이야. 난 네가 저 집 사람들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모 성격에 엄청 시집살이 시킬 게 분명하거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현진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뒤 현진이 사촌 오빠가 정말로 연락을 해왔거든요. 물론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문자를 보내면 받아주곤 했는데요.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낼 때마다 빵빵 터지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3교대를 하는 저를 위해 근무하는 곳까지 자주 찾아왔고 오며 가며 간식 같은 것도 자주 사다 줬습니다. 그동안 집과 경찰서만 오가던 제게 있어 남자친구는 담비와도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힘들 때마다 항상 즐거움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인이 됐다고 하자 현진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그렇게 된 거야? 하긴 그날 진표 오빠가 네 연락처 물어볼 때부터 예상하긴 했어. 우리가 사귀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진표 오빠가 유머 감각도 있고 엄청 잘 챙기는 성격이거든.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도 이모는 싫어하는데 진표 오빠는 좋아하거든. 오빠가 워낙 말도 잘하고 재밌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구만. 뭐야, 그렇게까지 걱정했단 말이야? 그때도 말했지만 진표 오빠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모가 끼게 되면 참 골치 아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되도록이면 엮이지 않았으면 했거든. 오빠가 효자인 것도 영 걸렸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별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치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도망치는 거야. 알았지? 진표 씨 어머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데 마치 만나뵌 것 같네. 암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제가 현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잘 만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현진이 말을 떠오르게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이상했던 것은 데이트를 하는 동안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크리스마스 이브였기에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국 전화가 신경 쓰였던 모양으로 남친이 제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왜 안 들어오냐고 살짝 문자로 물었는데요. 남친이 기가 막힌 문자를 보내왔어요. 보영아, 엄마가 마트에 갔다가 짐이 무거웠는지 들어달라고 해서 짐 들어드리고 다시 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곧 도착할 거야. 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순간 내용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친의 문자 내용에 어이가 없어서 영화를 보던 중에 밖으로 나가서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친이 다시 극장으로 들어왔고 의자에 앉아있던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영화 안 끝났는데 왜 나와 있어? 그냥 진표 씨도 없는데 혼자 있으려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나왔어. 기분 나빴지? 미안해. 근데 예전부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이 원래 그렇게 자주 전화하면서 찾았던 거야? 아, 그게 아무래도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우선 오늘은 그만 집에 가고 싶어. 벌써?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기로 했잖아. 그냥 입맛이 없어졌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어. 혹시 화난 거야?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분위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될 뿐이야. 그래서 요즘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어. 생각이 많아지다니? 무슨 생각? 진표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당연하지. 난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근데 요즘 들어 내가 자신이 없어. 뭐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진표 씨 어머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라며 제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는데요. 남친이 당황한 듯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보영아, 앞으로는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할게.
그럼 된 거지? 저기 미안한데 우리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영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한다고 했잖아. 진표 씨, 그 말을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어. 그리고 매달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말이야. 한마디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라며 제가 극장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어렵게 시간을 낸 거였기에 더욱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홀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평소 체육관에서 복싱을 자주 하곤 했기에 그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그 뒤 남친이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진이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쩌면 이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은 전화를 자주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곤 했기에 남친 어머니가 더욱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친이 경찰서 앞으로 찾아왔고 퇴근 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진표 씨,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알아. 그래서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우리 엄마랑 대화도 많이 했고 말이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께서 그랬단 말이야? 어, 그동안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화 풀어. 앞으로는 절대 전화 안 하실 거야. 라며 남친이 많이 미안한 듯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말처럼 그 뒤에는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만나게 됐고 한동안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니 전화 문제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친이 말을 꺼냈어요.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선물 좀 같이 골라줄 수 있어? 생신이셔? 그럼 나도 선물 하나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괜찮아. 그냥 선물 고르는 것만 도와주면 돼. 그래도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모른 척하기 좀 그렇잖아. 라며 백화점으로 갔고 선물을 사서 들려보냈습니다. 그날 남친 어머니가 전화까지 해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분명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목소리는 차가운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발령이 나는 바람에 본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부모님께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나가서 혼자 자취를 해야 할 것 같아. 혼자 지낼 수 있겠어? 교통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기서 다니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집 알아보러 다니자. 라는 말에 며칠 뒤 부모님과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 뒤 저는 홀로 자취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남친이 서서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할까? 결혼? 지금 여기서 우리 본가까지도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결혼해서 중간쯤에 집을 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 거기다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알다시피 내 월급이 꽤 많은 편이니까 경찰 일 힘들면 결혼하고 난 뒤 그만둬도 돼. 예전엔 잘 몰랐는데 상규다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해서 하는 말이야. 난 일은 계속 할 생각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 그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양가 인사부터 드리자. 라며 남친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친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시종일관 한바구음을 지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친이 직업도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으니 당연히 마음에 들 수밖에요. 그리고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남친 부모님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남친 어머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말투가 조금 차가운 것 빼놓고는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친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보영아, 내가 할 말 있는데 말이야. 할 말? 무슨 할 말? 엄마가 딸이 없다 보니까 네가 참 예뻐 보였나 봐. 정말? 그래서 엄마는 너랑 친해지고 싶은 모양이더라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까 다행이네. 라며 제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무슨 말인가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엄마가 네 자취방 구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렵겠지? 내 자취방을 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엄마 말로는 당신이 자취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신기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딸 자취방 구경 가듯이 자취방에서 밥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싶은 모양이야. 근데 네가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는 말라고 하셨어. 그래? 좀 당황스럽긴 한데 숨기고 그럴 건 없으니까 정 궁금하시면 놀러 오시라고 해도 돼. 정말 그래도 돼? 불편하지 않겠어? 집에서 같이 식사 한 끼 하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간단하게 음식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지 뭐. 라는 남친 말에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오기로 한 날이 되어서 부랴부랴 음식 재료를 산 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요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에 부랴부랴 문을 열고 남친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지만 남친 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그 모습에 잔뜩 긴장을 한 채 제가 입을 뗐습니다. 음식 준비 다 되어가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거실 소파로 안내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싱크대가 잘 보이다 보니 남친 어머니가 계속 곁눈질로 요리하고 있던 저를 흘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도 눈이 마주쳤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밥상을 차려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남친에게는 자취방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싸늘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잔뜩 긴장을 한 채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걸까 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남친 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에 남친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보영이 음식 솜씨 어때? 완전 잘하지? 우선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라는 남친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말도 없이 식사를 하고 난 뒤 과일과 차를 준비해서 내왔는데요. 과일과 차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남친 어머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보영이 너는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구나. 네? 예절 교육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남친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아까 보니까 시어머니를 맞이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잖니. 넌 예절 교육 같은 거 못 받은 거니? 네? 앞치마요? 너무나 뜻밖의 말에 제가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 보영이가 음식하다 나와서 그런 건데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엄마도 집에서 요리하다가 아버지 들어오시면 앞치마하고 나와서 인사하잖아.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 난 시어머니잖아. 근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날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어?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셨다면? 넌 그 말투 자체가 문제야. 남친 어머니가 차를 들고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행주가 아니라 키친타월을 사용하더구나.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알뜰해야 살림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씀씀이가 이뻐서 나중에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네 월급이 훨씬 적은 편이잖니? 그러면 아껴 쓰던지 해야지. 얼마나 게으르면 행주가 아닌 키친타월을 사용할 수가 있어. 저게 행주도 있긴 한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그거 다 핑계인 거야.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생수물로 커피를 내리는 것 같던데
그것만 봐도 네 씀씀이가 얼마나 예쁜지 딱 보이는 거 아니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돗물을 두고 왜 굳이 비싼 생수를 사서 쓰냐 그 말이야. 그것만 봐도 엄청 사치가 심하다는 거 아니겠니? 라며 남친 어머니가 억지를 부려대는 모습에 남친이 다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정수기물 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넌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있어. 남친 어머니가 정색까지 한 채 말을 하자 남친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친 어머니가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제가 피식 웃으며 남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꼬투리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고 싶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얘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 가셔도 됩니다. 저도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들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 알겠는데 최소한 비겁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길 바랄게요. 제가 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더니 남친 어머니가 어버버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남친 또한 놀란 채 저를 말렸지만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너 같은 마마보이 정 떨어졌으니까. 라는 말에 두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친이 찾아와서 집 앞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왜 찾아온 거야? 그날 보영이 너도 말 실수했으니까 엄마한테 사과해. 내 말 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분명히 헤어진다고 했잖아. 2년 넘게 사귀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날 진표씨 어머니 행동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볼 때는 진즉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물론 우리 엄마가 오바를 좀 한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너도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 네가 사과만 하면 엄마도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사과해. 사과? 지금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말하는 건데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내가 볼 땐 엄마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라며 제가 남친을 노려보고 있자 순간 남친이 돌변한 채 말했어요. 대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너보다 월급도 훨씬 많고 네 직업도 그렇고 그렇잖아. 네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어디 가서 경찰 며느리라고 해봐. 다들 엄청 싫어할걸?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가 다시 단호하게 말을 하자 결국 남친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주제에 나같이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네 멋대로 헤어지자 말자 그러고 있어. 차도 내가 타야지. 네가 날 찬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월급도 내 반토막밖에 안 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고 있어. 라며 남친이 눈까지 희번덕거리며 소리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한 대 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판 붙어볼까? 내 취미가 복싱인 건 알고 있겠지. 할 줄 아는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 한번 붙어볼래? 들어와 봐. 그 순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순식간에 복싱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일을 하다 보니 매일같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지라 남친 눈동자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보자마자 방어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잽을 날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친이 콧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무식해서 그런지 몸이 먼저 반응하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꺼져라. 네 얼굴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라며 저도 막말로 대꾸하자 남친이 당황한 채 돌아갔습니다. 전 남친과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현진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오빠가 그랬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난 오히려 그래줘서 마음 정리가 빨리 됐어.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거든. 라며 제가 너스레를 떨고 있자 현진이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뒤 저는 전 남친을 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동안 엄마 친구 아들을 소개받아서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뒤 현진이가 딱 한 번 전남친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모가 소개해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도 참 안 됐다. 근데 그 여자도 성격이 진짜 장난이 아닌가 봐. 그 바람에 이모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대. 며느리랑 싸워서 입원까지 했단 말이야? 이모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며느리도 딱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나 보더라고. 결국 그 사이에서 오빠만 죽어난다고 하더라고. 암튼 이모도 참 대단하다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 진표 오빠랑 헤어지길 진짜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라며 현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뒤 다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 경찰서에서 전 남친과 그 어머니랑 조우를 했거든요. 그날은 일이 있어서 외부에 갔다가 경찰서에 들어갔더니 싸움이 난 모양으로 경찰서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흘끈거리며 싸우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거기에 전 남친과 전 남친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귀를 기울인 채 들어봤더니 전 남친 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에 쫓아가서 난장판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더니 전 남친 어머니와 장모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 크게 싸웠던 모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보였어요. 우선 머리가 헝클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전 남친 엄마는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른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전 남친 어머니랑 며느리가 다툰 모양인데 며느리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갔다는 말에 분개한 채 쫓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결국 전 남친 장모가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고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사돈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 남친이 뒤를 돌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남친이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전 남친 어머니도 저를 봤던 것인지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헛웃음이 새어나와 참느라 애를 써야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취방으로 초대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전 남친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